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왜 마약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락은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은 다들 아시다시피 식욕, 성욕, 돈, 외모, 권력, 지위지식 뭐 이런 것들로 쾌감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뭐 정반대의 것이지만 특히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쾌락의 상한선 문제입니다. 즉 쾌감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육체적 쾌락의 경우에는 쾌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 이상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쾌감이 마치 천장과 같아가지고 이 쾌감보다 더 높아지겠다 해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식욕 성욕을 다 채워도요, 이 상한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욕심이 한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100억 번 사람이 1000억 벌고 싶어하고 1000억 번 사람이 1조 벌고 싶어하고 100조 벌고 1000조 벌어도 이 돈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느냐? 100억 벌어도 이 상한선에 이 상한선 이상 높아질 수 없고 1000억 벌어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고 100조 1000조 1경 벌어도 이 상한선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육체적 쾌감의 상한선 이 천정을 더 이상 뚫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100억 번으로서 이 정도 쾌감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 이 상한선 쾌감을 얻었으니까 1000억 벌면 이거보다 10배 쾌감을 얻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000억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벌어봤자 똑같다는 겁니다. 이 상한선 쾌감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돈 욕심을 한없이 더 부리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은 쾌감을 얻는지 알고. 그렇지만 그 쾌감의 상한선은 이 천정이다. 이 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왜 이 육체적 쾌감은 이런 상한선이 있을까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쾌감의 경우에는 우리 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 쾌감을 한없이 추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죠? 뭐 남자들 경우에는 뭐 10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쾌감을 이 상한선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서 10배로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남아나지 못하죠. 어떤 성적인 절정감이 10초를 넘어서서 100초, 1분, 1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죠. 진짜 물리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감은 상한선을 정해져 놓은 겁니다. 조물주가. 그런데요, 이 정신적 쾌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쾌감은 이 상한선이 없어요. 무한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죠? 우주가 무한하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정신적 쾌락의 상한선은 없고 무한합니다. 육체적 쾌감과 정신적 쾌감, 어느 쾌감이 더 높을까요? 예, 정답은 정신적 쾌감이 훨씬 높습니다.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죠. 육체적 쾌감은 이렇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정도 선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육체적 쾌감을 계속 중독되다 보면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쾌감이, 마약을 하면 이 육체적 쾌감의 상한선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마약이 바로 이 육체적 상한선의 쾌감을 넘어설 수 있는, 물질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마약이? 그렇습니다. 정신적 쾌감만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요, 마약을 해본 사람이 정신적 쾌감을 한번 느껴봤는데 동시에 마약 할 때 쾌감과 정신적 쾌감이 거의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에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마약을 통해서 정신적 쾌감과 비슷한
무한한 쾌감을 얻으려고 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마약과 정신적 쾌감은 비슷한 쾌감 수준을 인간에게 주지만 마약의 경우에는 뇌를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쾌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타심 통해서 세상에 내가 공헌한다는 그런 뿌듯함,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쾌감을 얻기 때문에 쾌감 수준도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동시에 몸도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요, 마약을 통해서 정신적 쾌감 수준의 쾌감을 얻게 되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쾌감 부위를, 뇌 부위를 이 마약이 강제로 침범을 하는 겁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쾌감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폭력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한두 번, 몇 번 정도는 정신적 쾌감만큼의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신적 쾌감을 느낀 뇌 부위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 금고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금고에 맡기면 그 금고에서 돈을 항상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가족들하고도 행복하게 지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호감을 얻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무한하게 돈을 맡겼다가 또 찾고 그렇게 금고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 금고가 정신적 쾌감의 보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약을 통한 정신적 쾌감 수준의 쾌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은행 금고를 은행 강도가 돼가지고 강제로 탈취한다는 겁니다. 부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시고 들어갈 당시에 그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은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은행 금고가 다 망가졌고 또 내가 그 은행 금고를 망가뜨린 범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행 근처에 더 이상 얼씬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배범이 돼가지고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시 은행 금고에서 정신적 쾌감 수준의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돈을 꺼낼 수 있을까요? 그걸로 끝이란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묘지를 아주 호화 묘지로 만들고 아주 고급 대리석에 비석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갈 글씨를 이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장가를 초대해 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들 테니까 우리 아버님의 멋진 인생을 좀 거기다 적어달라 그랬습니다. 이 명문장가가 죽은 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생을 조사해 보니까 도대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문장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딱 4글자를 적었다 그럽니다. 먹다 죽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마약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마약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